이제 한번 KTNG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일단 1번부터 한번 먼저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봉 한번 보실까요? 주봉 보시죠. 주봉 보시면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3월에 크게 빠진 이후로 이전 수준, 그러니까 19년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 회복 중에 있어요. 장기 회복 중에 있고 또 좀 더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시면 더 떨어진 다음에 횡보하다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뭔가 안 뚫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밑으로 훅훅 빠지는 것도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못하는 뭔가 탈출구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버리지기도 아까운 그런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회사 해봤을 때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였어요? 담배라는 상품 자체가 마약성이 짙기 때문에 그리고 저반력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되게 습관적으로 사기 때문에 이게 기업 자체가 거의 현금으로 기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이 실적에 있어서 좀 하방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작고 그다음에 배당 자체라는 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좀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투자를 처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좀 처음에 주식을 접하게 됐을 때 테슬라라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그다음에 좀 미국 그런 이렇게 구루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장주를 많이 투자하다 보니 실제로 저처럼 좀 나이가 적을수록 오히려 리스크를 좀 더 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이제 S&P 500 안에 좀 들어있으면 실질적으로 필터링 한번 된 거를 사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인데 굳이 제 자원을 여기에 쏘는 대신에 좀 더 유동성도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그 특정 산업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좀 독보적인 마켓시어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저는 후보군이 많이 있어서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주식을 추천하고 싶은 대상들이 있을까요?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돼서 예금보다 좀 더 그 이자를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주가 변동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기 싫고 그다음에 주식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뉴스나 미디어에서 되게 굉장히 잡음이 많은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시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보셨을까요? 이거를 투자하는 기간을? 결국에는 그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야 된다는 주식은 아니고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출에서 수출이 결국엔 상방이 열려 있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수출에서 좀 이머징 마켓 비중이 많고 실제로 코로나가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많이 회복된 거지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사실 중국 백신 맞았는데 막 다시 재감염되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쯤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반에는 선진국 쪽으로 코로나가 많이 활성화돼서 여행이 많이 되지만 결국 이머징 마켓 쪽은 그게 백신 우선순위도 밀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기를 더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기를 길게.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럼 내년 이맘때쯤 투자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여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좋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제가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에 일하고 있는데 그 바이오와 그다음에 건강 기기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그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위주로 이제 그 주가 모멘텀을 받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고객 집단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혁신성보다는 아무래도 환자의 목숨과 관련된 안정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병원 쪽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제조사에서 의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료기기 쪽 ETF가 TIT라고 있는데 S&P 500보다 거의 수십 년 이상 상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위에 있는 순위에 대기업들을 그냥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실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이 회사를 그럼 만약에 3년 정도 보유한다고 하면 네. 수익률이 어떨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2016년에 13만 원 정도로 가서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흘러내리는데 그리고 나서 매출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뭐 20% 이상 뭐 30% 이상 그렇게 막 빅테크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한 10만 원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 여러 가지 분석 중에 굉장히 좋았던 분석은 전반적으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보는 것과 산업 분석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세 번째 이쪽 장에서 나왔는데요. 그 필링브리스나 브리티시타 그쪽 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기 이제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죠. 지금 남들의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이쪽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총액 기준으로 따져 보면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죠? 총 그 한국의 담배 시장 전체를 보면 네. 그래서 이 분석은 굉장히 좋았고 바로 이 포인트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주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쉽사리 거기에 대한 베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문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확인을 잘해 주었고 전체 시장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는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협소해진다라는 것은 같이 이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이고 그런 구체적인 예의 중에 하나가 최근에 핸드폰이에요. 지금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찍고 있는 2021년에는 22년에는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5년간의 흐름을 보면 더 이상 성장하는 모습도 없고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시세를 내주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중간중간에 크게 뛰는 거는 뭐 폴더블 관련 이런 것처럼 이제 신사업 그런 새로운 쪽이 있을 때만 상승하고 전반적으로는 좀 잘 상승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셨는데 근데 여기 또 이 자료에서 자세히 보면 2018년 대비 19년 22년은 꺾였으니까 2018년 대비 19년이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KTNG의 경우 올라갔습니다. 네. 10% 정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오뚜기라는 주식이 과거 얼마 안 했습니다. 주가가 몇천 원 하던 주식이 현재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된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세계 최고로 큰 케찹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하인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인즈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어떤 분위기는 이제 오뚜기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오뚜기가 기가 막힌 마케팅을 합니다. 그때는 케찹이 유리병에 들어있었는데요. 유리병을 따서 이렇게 흔들어서 케찹을 내리는데 안 내려요. 케찹이. 그러면서 진한 케찹 이런 마케팅으로 하인즈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양념류의 최강자로 자리를 매김하면서 지금의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그 그림이 KTNG에서 불가능할까요? 담배는 광고를 TV 광고 잘 못 봤던 거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요새 ESG라고 해서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그런 책임 이런 걸 봤을 때 KTNG가 물론 그런 거에서 점수도 잘 받고 하긴 했지만 일반 대중이 바라봤을 때는 그 담배가 주는 그런 악영향이 조금 심리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줄어드는 것은 오케이. 그거는 이제 분석을 아주 잘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산업 전체적으로 산업에 투자하기도 되게 어려운 산업인데 이럴 때 우리가 좀 갈라쳐서 보자는 거예요. 산업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점유율은 적지 않은 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매출이 줄면 사실은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매출이 줄고 있다? 많이 늘고 있다죠. 그리고 2020년에 한번 얻어맞았어요. 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얻어맞았는데 그럼 이 회사가 만약에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네. 전자담배도 결국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서
디바이스를 좀만 가지고 있으면 실적으로 그 끼워서 하는 거를 계속 사야 되고, 그리고 필립 모리스가 전략적으로 KTNG의 전자담배를 자기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전자담배 필립 모리스가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NG와 합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제품력이 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뭐 내적으로나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는 마켓 시장이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포인트가 그 결국엔 수출을 하려고 하는 무대 자체가 좀 이머징 마켓이고, 거기서 전자담배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 시장은 아무래도 연초를 많이 피는 걸 제가 많이 봤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시장 자체가 엄청 크긴 하지만 중국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 수익 커터제 때문에 거의 막혀져 있고, 그러면 뭐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가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제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규모만해서 KTNG가 잘 할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담배는 관련된 담배를 교체하는 거니까 그 전체 점유율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도치가 되는 것도 점유율이 늘어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총량 기준으로. 그거는 일단 배제를 한번 시켜놓고, 그거는 이제 성장 동력이고, 거기서 이제 따져보려면 전자담배 마진율, 그거까지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거는 지나가고, 해외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시장. 이게 저간여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담배 특유의 향과 맛이 있는 걸 알아서 KTNG가 진짜 획기적으로 뭔가 어필하는 게 좀 많이 어렵지 않고 그런 시장이 너무 크거든요. 그동안에 그런 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난 5년간, 7년간 점유율 흐름과 거기서 판매 매출 흐름을 점검해야 돼요. 네. 오히려 더 쉬운 얘기죠. 숫자의 흐름들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숫자의 흐름들이 우상향을 한다 이러면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고, 근데 우상향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렇다. 오히려 하향한다. 이 회사는 성장성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전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국내 몫이 어디 정도이고 해외 몫이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국내에서도 늘어나지만 해외에서 같이 늘어난다 이러면, 그리고 이게 우상향 가능성이 확정적이다 라고 보면, 근데 2020년에 한번 꺾인 거죠. 근데 그 이후로도 2020년을 제외하고 그 맥락을 흐름을 봤을 때 우상향하게 된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점검해 봐야 될 회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보죠. 얼마나 떨어질까요? 이 회사. 거의 지금이 거의 바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제가 이제 앞서 차트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뭐냐면, 횡보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횡보의 기간이 사실상 거의 2년 정도의 횡보예요. 2년 정도의 횡보 기간 동안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 물이 빠질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 횡보의 기간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축적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축적했는데 뭔가 옵셔널이 하나 붙으면, 즉 좋아지는 게 한 개만 붙으면, 그래서 뭔가 회사가 좋아져. 전자담배가 해외 시장에서 팔려. 예를 들자면 중동 국가에서 확실히 KTNG의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그 모멘텀이 있어. 또는 홍삼이 드디어 해외에서 아시아권에서 더 많이 팔려서 증가폭이 보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즉 바닥으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애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 옵션이 한 개가 발견되면 해볼만 할까요? 저도 사실은 그 피터 린치 월가의 부분을 보면 하품 나오고 재미없고 모두가 보지 않는 주식을 사라고 해서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알던 거와 제가 기업 분석하면서 인식했던 게 조금 충돌이 돼서 저도 그런 점은 조금 약간 의문이었는데, 담배 산업에서 투자를 할 때 KTNG가 좋냐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좋지만, 뭐 배터리나 전기차 혹은 이제
그러면 IT 기업 플랫폼 같은 거와 비교를 했을 때 괜찮냐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복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안 깨지는 거예요. 깨져 봐야 알거든요. 깨져 보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어느 순간에 깨져 보면 KTNG가 되게 귀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KTNG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시계열을 한 2023년 정도까지 시계열을 놓고 보면 한번 해볼 만한 회사일 수 있겠어 라는 거죠. 특별히 자기의 보수적인 투자자고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쯤 되면 배당률이 어떻게 되죠? 5.87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연말 되면 그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는 시장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내년 4월 말고 내후년 4월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연 환산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그 지금 배당 수익률이 5.8%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반을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의 총 배당률은 얼마일까요? 7분 굉장히 높죠. 아마 시중에 7, 8% 이자 준다고 하면 3, 40조는 바로 올릴 거예요. 근데 18개월의 옵션이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죠. 괜찮죠? 네. 그렇죠. 이경준 회원님은 지금 테슬라가 이제 만든 그것들을 이렇게 맛을 진하게 봤기 때문에 맞아요. 재미를 좀 봤어.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는 주식이야. 그래서 거의 선택하려고 하다가 내가 들고 있는 거 비교하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도 이 회사는 그 첫 번째 측면에서 전체 산업 매출이 줄고 있다는 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네. 그거는 맞아 인정하는데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보고 있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정유율은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숫자는 숫자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숫자가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업체를 물리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인정이 되는 바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저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자료를 보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KTNG가. 그리고 만약에 저는 오히려 중앙아시아 쪽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판매가 확대된다면 이거 재밌을 수도 있겠는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18개월짜리 투자라면 지금은 그냥 뭐 별 5개 중에 별 3개 정도, 3개 반 정도인데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에도 이 가격이라면 별 4개 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지 않고 매출의 이익 증가폭이 이렇게 유지된다면 그때는 정말 매력이 커지는 회사로 바뀔 것 같아요. 설득됐어. 네, 오늘 유경준 회원님이 초저축 이 정도의 깊이를 보였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참고로 우리 증권회사 직원도 이렇게 못합니다. 21살 이 나이대가 이제 막 주인들이인데요. 이렇게 분석 잘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린스터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제가 린스터디 그 첨삭 지도원으로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린스터디와 증시각도기 TV가 함께한 실전 투자 빨간팩 우리 이경준 님과 우리 증시각도 박사님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번 인사하시죠. 투자 유튜버를 거의 취미처럼 보고 특히 각도기 TV 채널 중에 그 월가 이야기를 여러 번 보면서 제가 그 무역을 시작한 게 국가 간의 물동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상반이 열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은 생각을 했는데 금융자본의 움직임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내가 좀 더 관심을 둬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조업 해외 영업을 하는데 4년 전으로 취업 준비할 때로 돌아가면 금융권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금융업에 있는다고 꼭 좋진 않아요. 금융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린스터디 여기 계신 분들이 오히려 투자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역 자료만 가지고도 투자하시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도 10년, 20년 뒤에는 그런 분처럼 좀 혁신 기업에 투자를 잘해서 성공을 해서 각도기 TV에 그
이렇게 인터뷰 하는 데 나가는 게 저의 진짜 개인적인 버킷리스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되게 오늘 자리가 너무 뜻깊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같이 인사하고 이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